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박근혜 정부가 진짜 잘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이제 정말로. 여러 차례 정말로. 하셨는데 예. 솔직한 심정, 그러니까 바라는 건 있는데 예. 그거보다 더 솔직한 심정은 웬걸 잘하겠어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거는 저를 별로- 찌질이로 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전 찌질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2007년도, 2008년도에 제가 그 민주정책연구원 교육연수위원장 그리고 정책위 부위원장 하면서 정책위가 아니라 민주당 정책 민주당 저희 찾아볼게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소 수석 부원장을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계속 저는 교육을 강조해요. 지금 당도 교육이에요, 무조건. 공부는 교육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다 하고 우리 민주당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도울 민주당의 회초리 들다 하면서 도울 특강을 갖고 이 역사에서부터 1년 동안 프로그램인데 한 명도 안 빠지고 막 공부하고 이런 모습 보여봐요. 사람들이 저 새끼들 뭐지? 이게 뭐지? 이런 분위기로 바뀌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제가 그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명박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교육 한 대마다 가고. 왜? 이명박 후에 국민들이 다 타고 있잖아요. 이명박이 미워서 이명박이 파탄하기를 바라면 국민들이 파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배에 국민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누가 책임지고 있죠? 지금 민주당 책임 못 지고 있잖아요.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 박근혜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성공해서 국민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차 안에는 51.6%뿐만 아니라 48%도 타고 있는데 이게 난파되거나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면 국민들이 다 죽거나 불행해지지 않냐. 그러면 이 차가 성공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차에는 엑셀레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브레이크도 있다. 브레이크는 위험이 있을 때 밟아주는 역할인데 이 브레이크가 야당이다.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라. 야당과 함께 가는 동업의 마인드를 가져라. 이래야지 성공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야당이 내 위험이 있을 때 위험으로 가지 말라는 브레이크 잡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동업자 마인드를 갖고 인정을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지난 5년 동안 본 거 아니에요. 마지막 사면 복권할 때도 야당의 존재는 없어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야당의 존재 인정은 국민을 존중하는 거죠.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한 달밖에는 안 됐지만 이제 저는요 그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평은 노코멘트고요. 예. 저는 마음속에 약속을 했어요. 허니문 피오리드를 제가 찍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혹은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비판 안 하기로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죠. 예. 그리고 이런 저의 말, 이런 50대의 말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공격력이 강한 정봉주가 당신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당신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기간을 갖겠다. 지금 50대는 박근혜한테 몰빵한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섭게 표를 찍어줬지만 그분들은 지금의 안정감이나 지금의 내가 있는 처지에서 불가피하게 박근혜를 선택을 했지만 그 전에 30대 때 넥타이 메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30대 넥타이 부대입니다. 60항쟁 때. 2002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40대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5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난 당신을 지지했지만 60대, 70대나 이렇게 당신 향수에 젖어 있는 맹목적적인 지지자가 아니라 당신이 더 잘할 것 같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같아서 당신을 찍어줬는데 지켜보겠다예요. 이분들은 양날의 칼입니다. 무서운 분들이에요. 제가 비판하기 전에 만약 잘못하면 그분들이 먼저 돌았을 겁니다. 저는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저를 대신한 손오공 정봉주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 대신 비판해 줄 거예요. 그때
이 비판의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비전을 찍는 그 지점으로 나서도 무척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포지션으로 나타나도 늦지 않아요. 뭐 왜? MB에 대한 얘기는 이제 중간중간 좀 하셨는데요. 예. 재미없어요, MB 얘기. MB 아니 이 정부를 예. 이 5년을 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시기였다라고 간략하게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탐욕의 용광로였었죠. 탐욕의 영광로. 모든 것을 그 안에 녹여버리는 국민들의 꿈과 희망, 삶도 다 녹여버렸잖아요.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MB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가장 불쌍해요. 불쌍해요. 예. 가련해 이번에 연민인가요? 연민 수준인가요? 아니면 불쌍도 여러 가지. 나하고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예, 평가하고 싶지도 않지만 예, 예. 어제 나름 고승인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곡차 한잔 하다가 우리 집에 오셨었는데 쭉 MB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는 원망 없습니다. 한편은 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고 가련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랬더니 MB가 마지막에 각성하고 반성하고 이 성찰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이 고통스러운 삶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정말 인간으로서 죽기 직전에 인의 예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되돌아온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된다면 정말 저는 웃으면서 박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정말 안타까움이. 그리고 그분이 얼만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죠. 저는 비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이번 감옥 가서 크리스찬을 그 사랑을 뛰어넘는 공부를 했죠.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집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성이 먼저 장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무척 힘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감옥에 가서 그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MB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가짜예요. 기독교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거죠. 레미제라블 보셨잖아요. 은접실 갖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주 잠깐 동안에 루미에르 사제인가요? 주교? 네, 주교. 주교님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한평생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잖아요. 결국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주 고귀한 사랑이거든. 이게 어느 성경보다도 위대하잖아요. 구질서와 신질서의 대립.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다고. 그런 순간적인 계기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인가 39절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고 너희가 들었거늘. 미국의 기독교 원리주의는 요까지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복주의 종교예요. 복수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고 들었거늘. 원수와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고. 이게 기독교의 원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적하라. 그 들었거늘을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명박 각하께서 이 끝까지 해석하고 끝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떠나지만 루비콘 강을 완전히 건너지 않고 돌아올 사다리를 제가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BBK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고 역사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예전에 BBK 때문에 각성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 예전에 주장하셨던 그 주장은 끝까지 옳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죠. 예.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그 진실은 덮여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면서도 세상의 정봉주의 쓰임새를 크게 해서 정봉주로 쓰이는 순간 그건 입증이 되는 거죠. 그죠?
BBK 문제가 설사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BBK를 거짓으로 얘기했던 저 추악하고 사악한 놈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역사의 중심 인물로 다시 등장을 해요. 이러면 하늘은 그 길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인정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굳이 그것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막 욕을 했어요. 우리 이 기자님한테 막 욕을 했고 너무 가슴에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그것을 사과하지 않았는데 다른 무슨 파티장에서 왔는데 거기서 술을 한 잔 먹었던 어쨌든 이 기자님의 손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자 너무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다른 경로에서 막 이 기자님을 칭송하고 그 정말로 진심으로 막 사랑하는 그 워딩을 해줘요. 평가를 해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둘이 관계가 여전히 냉랭할까요?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생의 경로는 무수히 많은 경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길을 하늘이 선택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BBK가 다시 등장해서 그것이 그대로 입증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쓰임새를 더 크게 해서 그 쓰임새가 국민들에게 아 정봉주가 저렇게 쓰였으면 하늘은 정봉주를 복권시킨 거야. 저 진실을 알아준 거야 라고 하는 경로가 오면 그거로 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예. MB는 청문회에 서게 될까요? 세워야 할까요? 이런데 그런 걸 전 좀 뛰어넘고 싶어요. 제가 안 해도 할 사람들 많거든요. 예. 정치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서지 않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서지 않고. 서기 전에. 예, 서기 전에 깨달았으면 참 수준 높은 사회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도울 선생님도 얘기하셨더니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요? 도울 선생님 늘 그러는데 네. 저는 사람은 바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깨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드러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들하고 헤어지면 그때 그래요. 네가 바뀌겠냐? 그럼 제가 이렇게 답하죠. 아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바뀌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난 바뀌어. 정말 그냥 바뀐다라고 하는 레토릭일까요? 그럴 때 그 절실할 때 자기 바뀌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 철저한 믿음이 있잖아요. 남녀관계 생각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럼 바꾸려고 노력하잖아요. 난 바뀐다고 봐요. 바뀐다고. 철학책에 흔들려요? 어떠셨어요? 이 낙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책에도 쓰셨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 부분만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낙검수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진화에 실패한 거예요. 진화에 실패니까 사회 적응에 실패한 거죠. 낙검수는 진화했어야 되거든요. 예. 어떤 형태로 진화했어야 되는 거죠? 낙검수에 열광한 거는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했고 예. 듣지 못할 얘기를 듣게 해줬잖아요. 그럼 낙검수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재밌잖아요. 재미와 그 다음에 컨텐츠 장착이 점점 더 고도화됐어야 되는 거예요. 컨텐츠의 업그레이드 진화가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컨텐츠는 디클라인 된 거예요. 이 형식 때문에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형식을 듣다 보니까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때 김어준하고 저하고 방향이 틀렸어요. 저는 이제는 진지함으로 내용을 갖고 가자. 진지하면 재미없어 해. 그때 이미 낙검수를 듣던 사람들은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를 줘도 다 받아들일 태세였었죠. 정치학 교과서로 전환해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광하는 600만에서 1200만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들을 정치 의식화시키는 작업이 그 다음 우리 포지셔닝이었었던 거죠. 난 그렇게 봐요. 서울 언제부터 이게 각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오세훈 문제하고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때가 정점이에요, 사실은. 저는 계속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요. 계속 재밌는 방향으로 끌고 가거든. 재미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재미의 내용이 붙어줘야죠. 근데 그때도 서울 할 때 보면 40분, 50분 특집을 하는데 서울시 예산 쓰는 문제를 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막 공부해갖고 서울시 의원들한테 갖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핵심적 사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콘텐츠가 정확히 장착이 돼갖고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었고,
어준이는 털보는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나머지 했던 두 거죠. 분은요? 나머지 두 분은 싸웠고 이기는 쪽으로 오려고 그랬죠. 근데 제가 하는 쪽으로 제 얘기를 안 듣지를 못해요. 어준이가 제가 워낙 무서운 줄 아니까. 웃지만 제가 한번 인상 쓰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야, 다. 예? 제가 호랑이 새끼라고 한다면 거기 조그만 길거리 똥강아지 새끼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 오죽 하면 정봉주의 장기 3인방이라 그랬잖아. 예? 장기요? 장기. 예. 붙어 있다고요? 예, 내 몸 안의 일부죠. 예. 동방박사라 그랬어요.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한 거죠. 예수와 동방박사.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온 걸 알린 그 천사 그 누구죠? 누구예요? 그 크리스찬 없나 여기? 그 동방박사가 오는 것을 알리는 천사가 있어요, 여자. 예, 뭐, 남자가 있는데 예. 그게 그 공지영이고. 그래서 예. 이런 거예요. 멋지게 표현하면 제가 아까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 얘기했잖아요. 이게 동양 철학의 기본이에요. 퍼블릭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 핵심적 사안이에요. 11.6 선거까지 이겼을 때 낙곰수는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사적 소유물이 아니고 공적 무기로 전화됐던 거예요. 공적 무기로 전화된 것을 정봉주가 들어간 이후에 사유화한 거예요. 그게 자기 팬들 중심으로 간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철학적 마인드에서 본 거예요. 공적 무기가 됐잖아요, 낙곰수가. 이미 언론이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기능을 하고 있는 순기능이 있었는데 공적 가치죠, 이거는. 공적 무기가 돼 있는 거고. 이것을 내 개인이 인기를 위한, 내 개인의 인기를 향유하기 위한 사적 소유물로 전환시킨 거예요. 감옥에 계시면서 그런 경고를 주지 않으셨나요? 줬죠. 근데 듣지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듣지 않은 건가요? 이게 도그마에 빠지면 안 들려요, 얘기가. 네. 경청이란 게 제일 어렵거든요. 자, 한 발 더 나가면요. 한 발 더 나가면 무척 위험한 얘기인데 어느 현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분도 부담스러우니까. 안철수를 지지한 그것은 국민이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열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열망의 응축 상태거든요. 그걸 안철수가 마지막에 사유화했다. 이런 평가를 한 분이 계세요. 낙곰수도 똑같이 된 거예요. 그 공적인 부분을 점점 더 공영화하고 공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하면 이건 꼬꾸라지기 마련이에요. 정봉주가 지금 사인이겠어요? 공인이겠어요? 공인이죠. 그 전엔 사인의 가치, 사인이 더 컸었던 정봉주죠. 이것을 불교에서 뭐라 하냐면 색신이라 해요, 색신. 그럼 공적 가치,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게 법신이거든요. 그럼 예수는 부활했나요? 그거 좀 위험한 얘기야. 예수의 가치가 살아있는 건 도울 선생님만 예를 들어보잖아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팍 하고 그냥 막 삐지고 이런 도울 선생님 목욕탕 가서 막 때밀고 이런 거는 색신 도울이에요. 근데 도울의 사상은 법신 도울이거든. 이게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 측면이에요. 정봉주 개인은 사적 색신이거든. 근데 지금 공적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럼 저는 앞으로 점점 더 공적 가치를 키우는 법신 정봉주를 키우는 쪽으로 나가야지 안 죽는 거예요. 이걸 사유화하고 팬들하고 그냥 모여서 놀고 재밌게 놀고 이러면 저는 죽습니다. 이 죽은 과정을 지켜봤잖아요. 낙곰수가 몰라가는. 위대하죠. 점점 위대하다는 표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속되고 투옥된 거는 결국은 BBK 사건 때문이긴 한데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갈 사안이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법학자들이나 아니 상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 예. 그런 일련의 과정에 예. 낙곰수의 이 상승하는 맥을 좀 끊으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그게 메인이었죠. 그게 메인이었어요? 메이저였었죠. 예. 근데 그게 정보를 들은 것도 있는데 예. 그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는데 낙곰수가 없었으면 구속 안 됐어요. 근데 그건 어쨌든 최종 결과는 예. 법원에서 내린 건데 예. 그
법원까지 이렇게 옛날 그 독재 정권 때처럼 저는 특히 감옥을 살고 보니까 예, 예. 사법부 검찰 여기에 대한 회의가 더 깊어졌어요. 사법부 검찰이 정의의 잣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갖게 됐어요. 감옥을 살아보니까. 감옥 산 사람들 상황을 보니까. 낙검수 다른 분들 근황이 지금 많이 안 알려지. 김용민 씨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TV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트위터에 네. 또 알려서 그런데 김어준, 주진우 씨 두 분은 갑자기 사라지셔가지고 유럽에 가 있어요. 뭐 하세요 거기서? 셀프 수배 중이에요. 예? 셀프 수배. 그게 뭐죠? 잡으러 오는 사람들 없는데 자기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아 진짜로 도망간 건가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기사 쓰지 말고 피한 거죠. 예, 무슨 구속되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예견하고 예, 예. 피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옛날에 데모할 때 가투 나가면요. 막 가두 시위하다가 저쪽 크락션 소리가 뻥 나요. 그럼 경찰차 온 줄 알고 다 도망가요. 쫓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겁을 먹고 있으니까 도망간 거거든요. 쟤들이 잡으러 오면 잡히면 되고 구속시키면 구속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해요. 연락은 하시고 재밌잖아요. 셀프 수배. 연락은 하시고요. 아니 저 막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권이 안 나와요. 왜 여권은 왜 안 나요? 신청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외국에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네, 네. 여권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왜 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뭐 복잡한 사정이 있어 그랬죠. 제가 왜 안 나오냐고 복잡한 사정이 있어. 좀 더 캐물으면 얘기해 주려는데 안 캐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권이 안 나와서 못 나가. 그럼 그분들은 언제? 근데 나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너희들 셀프 수비에 난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근데 언제까지 떠드시는 거죠? 모르죠. 뭐 영원한 방랑자가 되든지. 근데 방랑자는 좋은 거예요. 성경 보면 방랑자가 되거라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아니 뭐 도피 자금이 충분하시다면 뭐 모를까. 모르죠. 그 도피 자금도 다 우리 그 회원들이 되는 건데 네. 마음 같아서 회원들한테 그 도피가 자금 되지 말라. 위건스 아니. 거기 그 뭐 각자의 딴지 카페 뭐 이런 데서 네. 마음 같아서 그 회원들에게 예. 도피 자금 되지 말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빨리 들어오죠. 그 4인방이 네. 다시 뭉쳐서 낙검수는 아니겠지만 뭔가 다른 거를 도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그 국민 정치인이잖아요. 예. 불가피하게 언론적 역할을 좀 했었고 다시 그들은 3명 다 언론인이거든요. 그들은 그 언론의 역할을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인 플랜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역할을 찾았기 때문에 굳이 같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전혀 그러진 않죠. 그 애들하고 뭐 사이가 그래 이런 거예요. 그 동네 조기축구 회장한테 예. 그 동네 유치원 애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각자 자부심이 넘쳐서 자만심이 한자만심 하시는 분들인데다. 아니죠. 각자 자기는 또 다른 매체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1대1 비기는 거죠. 그 정도의 말로 상처받거나 사이가 안 좋을 정도. 그러면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걸 봐야지 좀 재밌어 할 거 아니에요. 점잖게 우리는 뭐 우정을 나눈 영원한 친구입니다. 서로 간에 잘 배려해주고입니다. 그럼 그거 보는 한국일보 독자가 뚝뚝 떨어지죠. 아유 재수없어 그러고. 예. 동네 조기축구 회장이나 혹은 동네 유지한테 가서 유치원 다니는 누구 애들하고 쟤하고 사이 안 좋아졌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뺨 맞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 이제 책 얘기를 네. 그러니까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책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갖고. 정치 철학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 전체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 중에 네. 가장 하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게 뭔가요? 저는 남북 문제예요. 남북 문제. 네, 남북 문제가 여기 총합니다. 이 얘기. 예. 그럼 남북 문제는 여기선 그런 얘기 안 했지만 1+1 매칭 파트너십이에요. 이런 거죠. 정말 지구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자연을 보면 저런 대자연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을까?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무척 심각하게 계속 경고등을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여요.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서 지구를 온난화
상황을 해결하고 그 화석 연료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은 인도와 중국 이런 나라는 혹은 아프리카 나라는 남미 나라는 너네는 석유로 그렇게 혜택을 보고 이렇게 복지국가와 흥청망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가 거기 가려고 하는데 왜 막냐. 이런 거에 대해서 유럽이 대답을 못해요. 미국도 대답을 못해요. 아,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가도 너네도 똑같이 우리처럼 물질적으로 풍요한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못해요. 그 비전을 제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비전을 어디서 찾냐면 남북 문제에서 찾자는 거예요. 북한은 2차 산업혁명, 즉 석유를 제공하지 않은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나무를 베서 쓰고 석탄 원료로 쓰고 이런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문턱에서 좌절했어요. 우린 2차 산업혁명을 끝까지 와서 2차 산업혁명의 탐욕장이 된 사회예요. 그런 글이 좀 나옵니다. 그럼 남북 문제를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로 대결할 수도 없고 남북 문제가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서로 단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유럽연합이 이제는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자면서 유럽연합이 만들어졌으면 이러한 역사적 경험 위에서 남북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대립되어 있으니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용적으로 좀 접근하자. 갱생의 차원으로 접근하자. 그게 북한의 경제 상황을 물질을 줘서 개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가고 있는 제3차 산업혁명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모델이 나와 있으니 그렇게 가고 있으니 북한을 그렇게 가도록 해보자.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나간다라고 동의를 하면 거기서 우리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기술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술력은 3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재생에너지 기술에서는 무척 떨어져요. 일본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재밌게도 중소기업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고차원의 대기업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이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이에요. 이걸 갖고 북한에 가서 북한을 개조를 하면서 북한을 생존권적 인권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적 인권 이제 우리도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보수 진영에 정치적 인권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장하는 생존권적 인권을 얘기하자. 잘 살게 좀 해주자. 그게 바로 3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길이고 그럼 우리가 우리 노동력과 기술력을 갖고 하면 너희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히토리를 줘라. 낮은 선봉 갖고 중국하고 그렇게 협정을 맺었으니 낮은 선봉은 2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건 지구를 파괴시키는 길이거든. 그냥 3차 산업혁명으로 우리하고 같이 가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우리 테크놀로지 필드를 쓰고 기술력을 강화한 것 같고 우리도 강릉한 부분, 충주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계속 개조해 나가는데 그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걸 너네 북한을 쓰겠다. 그럼 너네 그 삶도 좋아지고 히토리를 갖고 우리도 돈을 받고 우리도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게 남북한 에너지 파트너십이라는 거. 원 플러스 원. 잘 사는 나라 하나가 못 사는 나라와 매칭을 맺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거죠. 함께. 그러면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이제 유럽의 스페인이 한 나라 책임지고 독일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이러한 원 플러스 원 매칭 구조가 비전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남북한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 남북한이 여기서 되면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이 많은 몽골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이미 손정희 회장이 제시를 했었어요. 고비 그 사막에 가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그것을 한중일 자본이 들어가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절실한 남북한 관계가 있잖아요. 남북한 우리가 가보자. 손정희 회장이 제시한 것을 우리 것으로 벤치마킹하고 얼른 해보자 여기서. 그 중국까지, 그 몽골까지 하고 중국, 일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인데 생코쿠 분쟁 이런 게 독도 분쟁 이런 게 점차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러한 공동 사활의 과제가 시작점이 저는 남북한이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구상은 멋진데요. 예. 이게 이제 닭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이런 논의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예. 구상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발 한 발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남북한 문제 아니 이거죠. 우리가 집권했으면 했죠. 마찬가지고. 우리가 집권했으면 남북한 문제를 했죠. 예, 예. 남북한 문제를 했는데 그래서 박근혜
그 정부가 이거를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걸 하면 무척 강한 정부가 돼요. 벤치마킹 해도 좋습니까?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당신들 진화해라.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도 또 진화하겠다. 그 다음 경로는 저는 더 강한 게 있어요. 책에서는 안 밝혔죠. 요거 보고 요대로 벤치마킹 해라. 성공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성공한 것만큼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더 많이 진화하면. 그러니까 난 지금서부터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화두는 대한민국의 진화라고 하는 것을 유행어로 화두로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행어 아니에요. 지금은 진화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왠지 저 보수 진영에서 쓰던 선진화 그거하고 틀려요. 예. 진화입니다. 선진화는 물질적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진화는 정반합입니다. 변증법이에요. 진화는. 그러니까 그 인간세 철학의 기본이에요. 진화가. 변증법입니다. 선진화는 하나의 방향을 편향된 방향을 찍어두고 기존의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개조도 기존에 했던 것의 부정이거든요. 그 철저한 부정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도 않고 사회의 총체적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선진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 문명적 개념이 강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개념이 틀린 거지.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보 진영에서 담론으로 봤을 때 어느 진영 것인지도 몰라요. 전 이게 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행정부가 만약 남북한 관계를 풀어나가면, 그리고 먼 비전을 찍고 나가면 무척 성공한 정부가 되겠죠. 이제 그러기에는 그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상당한 이 고정층이 예. 여전히 종북 좌파를 넘어 좌빨 예.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집권 근거이기 때문에 그들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들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거를 참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아니, 제가 아이디어도 줬잖아요. 돈 벌러 북한 가자. 제 아이디어가 나쁜가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중동은 제2의 사우디. 돈이 북한은. 결국은 예. 김정은 아니죠. 우리가 돈 벌어온다니까,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벌기 위해서는 그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줘야 한계를 깨지 못하면, 그 한계를 깨지 못하면 이 정권은 더 이상 발전 못하죠. 그러니까 금강산도 그렇고 개성도 그렇고 결국은 그렇게 해보자고 이제 모델로 시작한 건데. 그래서 그거는 수구적 마인드예요. 그건 수구적 마인드. 진짜 합리적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어줘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주고 이런 거죠.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핵 없어야 되잖아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없어야 되잖아요. 정치적 인권 해결해야 되잖아요. 좋다. 너희들이 제시하는 아젠다 받아주겠다. 그럼 생존권적 인권에 대해서 너네 계속 그렇게 부정하고 있을래? 어떻게 할 건데? 너네 걸 받아갖고 너네 외연 확장하고 너희들하고 대화하자고 하는데, 보수 진영과. 수구는 좀 제껴놓고 한번 살아보자. 수구 꼴통은 우리 쪽에서도 완전히 친좌파는 제껴놓고 얘기할 테니까 수구 진영 제해놓고 너희들이 북한과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틀이 어디까지이니?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근데 북한과 문제에서 전혀 대화를 할 수 없어. 그럼 너희도 수구야. 너희들이 지금 이겼지만 다음번에 그렇게 하면 져. 이런 거에 대한 전 자신감을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세요? 물론 되어 있죠. 금강산하고 개성 갔을 때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건 일부에 불과했잖아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지역구 활동 중에서 금강산 관광을 제일 많이 간 의원이에요. 우리 지역 주민들. 한번 갔다 오니까 이 사람 넘어갈 때 거기 그 소가 막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다니까 막 욕해. 그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지들 다 배부르게 살면서 저 사람들 보라고. 그러다 가갖고 1박 하루만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서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자 그래요. 이념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09년도 추석 때 남북 이산가족 방문을 해요. 이산가족 상봉. 그때 제가 우리 사촌형을 만나러 가요. 사촌형이 우리 고향이 경기도인데 그때 인민군에 끌려갔는지 뭐 했는지 해갖고 저기 그 함경북도 어디에 살아요. 그때 같이 이 차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똑같이 욕을 합니다. 근데 여긴 가족들이 있잖아요. 훨씬 더 여기서 좀 산다는 사람들이 선발됐으니까 훨씬 더 보수적이죠. 내려올 때 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북한 좀 도와주자.
이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마이뉴스에 50년 단절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졌다. 이런 글을 써요. 오마이뉴스에다가. 이거 깨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서 이걸 못 깨게 하려고 접촉을 막는 거예요. 금강산 개성 있고 그게 점점 확대되잖아요. 깨지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구 쪽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형제 혈육의 정이 얼마나 강한지 막상 부딪혀보면요. 너무나 종이벽도 아니야, 이거는. 확 무너져요, 확. 그냥 불안해서 막는 거지, 계속. 그냥 남북한 문제처럼 이렇게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게 없어요, 저는. 엄청나게 남남 갈등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막상 북한 갔다 오면 다 무너져요, 다. 그 구상이 결국은 이제 리프킨이 제시했던 것을 바탕을 두고 하신 건데, 그 제가 이렇게 책을 구성을 보면서 앞에 이제 일장의 정치 철학을 밝혔으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붙어야 될 것보다 이게 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2장에 배치를 하신 거 보면 본인이 그 구상을 이렇게 했던 데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리프킨도 놀랄 거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얘기 있어요? 예?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리프킨도 놀랄 거야? 예, 있어요. 예, 예. 그럼 놀래죠, 놀랄 일이면.